최근에 지역권 문제에서 정답이냐 오답이냐 가장 많이 된 건 불가분성이에요. 우리 교재 3번 봐보세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요 얘기를 내면 안 되는데 자꾸 내요. 왜 그러냐면 이 불가분성 알려면 지역권의 취득시효, 소멸시효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시효는 조금 배워요. 그냥 취득시효도 조금 배우지 취득시효 중단정지라는 걸 배우지 않고 소멸시효는 전혀 안 배우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깊게 들어가면 풀 수 있어요. 어쨌든 볼게요. 일단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이 있다. 운명 같이 한다는 뜻인데 지역권의 불가분성. 항상 이 법률 내용 중에서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다. 나눌 수 없다. 이 뜻인데 이 불가분성 말이 나오면 항상 등장인물이 다수 당사자. 사람 여러 명이 얽히는 거야. 예를 들면 매도인도 한 명, 매수인도 한 명.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매도인은 3명. 매도인이 왜 3명이 될 수 있어? 공유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다 도장 찍어야 하잖아요. 또 매수인이 2명. 공동 매입하는 거야. 여러 명이 얽히면 전 복잡해지고 그럼 불가분성 얘기가 나와요. 해제지의 불가분성. 또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면 요역시 소유자도 1명, 승역시 소유자도 1명. 서로 1명 일치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여러 명이 얽히는 거야.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면 항상 마음속으로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 불러요. 이 요역지 소유자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항상 공유다. 이게 공유해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공유지일 때 과연 이 승역지, 이 땅에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 이 승역지를 얻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 원래 이 토지가 A 토지고 이게 B 토지인데 A 토지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 승역지가 없었던 토지야. 이번에 지역권을 취득해요. 지역권의 취득. 다른 말로 바꾸면 승역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승역 취득하는 일은 이 토지, A 토지 위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이게 남의 땅을 쓸 수 있으면 보나마나 토지 가치가 증가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토지 가치가 증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은 없었던 요역자 승역지를 취득하는 일은 이것은 반드시 공유자, 갑을병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잖아도 1인만 해당되면 한 사람에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보는 거야.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야.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다. 좋은 일은 전 해당되잖아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그러니까 취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한 명만 취득하면 3명 전부가 취득하지 않아도 이 중에 한 명만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전원이 다 취득한다. 취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쉬운 거야. 전원에 해당될 때만 취득한다면 어려운 거야. 공유자 중에 아무나 한 명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지. 전원에 해당돼 취득하는 거 아니다. 취득은 쉽다.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 결국은 부동산 취득시효 얘기예요. 취득시효. 자,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어. 우리가 아까 용의물 들어갈 때 용의물권은 20년의 취득시효도 있고 20년의 소멸시효도 걸린다 그랬어. 그런데 취득시효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남의 땅인지는 알아. 남의 땅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은 아니라는 거야. 이 타주점자들도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사용권을, 소유권을 못 얻어서 그렇지. 원래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얘들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여기를. 한 명이,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여기다 이렇게 남의 땅에 도로를 포장했어. 시멘트를 공구리 쳐서 이렇게 포장해서 맨날 여기 이렇게 맨날 다니는 거야. 뭐 농기계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맨날 쓰는 거야. 한 명이. 20년 썼어. 20년이 완성됐어. 그러니까 얘가 70이 완성되어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단 등기하라. 얘 만나서 등기 내줘. 소유권 따라가는 거야. 단 등기하라. 지역권 등기 내줘. 내가 니네 땅에 승역 등기 내지 않아도 계속되고 배연되게 20년 사용했다면 즉시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었다고 해서 소유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용권 얻는 거야, 사용권을. 응? 그 얘가 20년을 다녀서 취직 완성돼서 소유권 얻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되는가? 한 번도 안 다닌 얘들도 같이 얻는 거예요, 쓰는 거야. 그렇죠? 아무나 한 명만 취득시가 완성되면 다른 사람 다닌 적 없더라도 다 승력 취득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아무나 한 명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 한 명만 얻으면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지. 전원이 다 20년 다녀야 되는 거야. 얘들 다 20년 다 다녀야 취득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한 명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있었던 지역권이 이번에 소멸이에요, 소멸. 지역권의 소멸. 승력지가 소멸이냐, 쓰면 안 돼요, 완전히요. 원래 이 땅이 남의 땅에다가 지역권 등이 냈어. 등이 났어요. 이거 승력지, 지역권 등이 났어요. 세 명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있었던 지역권이 이제 없어진대요. 이제 쓰면 안 된대요. 이거 있었는데 이제 쓰면 안 되는데 없어진대. 없어지는 것은 A 토지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저 토지에서 나쁜 일이야. 있었던 지역권 소멸은 원래 승력지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져요. 이것은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하지. 1인만 갖고는 있었던 승력지를 소멸시킬 수 없고 1인만 갖고는 한 사람 갖고는 승력지 지역권을 포기할 수도 없어. 항상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 해당될 때만 소멸해. 소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야. 소멸시효. 남의 땅에 지역권 또는 지상권 등이 냈더라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져. 20년 취득시효도 있고 20년 소멸시효도 있어. 용익물권은. 자, 오늘 잘 봐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남의 땅에 승력 등기 냈어. 얘가 그래 등기 내라. 내줬어. 근데 그냥 이쪽이 편리해서 이쪽을 많이 쓰고 상여 쓰질 않았어. 지역권은 낮지만 이 요역시 소유자 가불병이 지금 19년 11개월 15일째 한 번도 안 썼어. 며칠만 더 사용하지 않으면 20년이니까 15일만 사용하지 않으면 지역가 없어지는 거야 완전. 근데 19년 11개월 15일간 쓰지 않다가 갑자기 한 명이 얘가 얘들은 안 쓰는데 한 번도 안 쓰는데 갑자기 하루에 3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 만나면요 막 손 들면서 다녀. 이렇게 손 들면서 막 난 뭐다 이거야.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거야. 소멸시효 중단시켰다 그러는 거야. 중단. 소멸시효 걸리는 것을 얘가 중단시키는 거야.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야. 그러면 3명 전원에 해당되지 않고 1명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또 지역권이 소멸시효로 이게 없어지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은 이 땅에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은 전원이 중단시켜서 1명만 중단시키면 돼. 1명만 중단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전원에 해당 걸리는 거 없잖아. 그러면 안 없어져. 이해되시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효 얘기하면 1인만 중단시키면 전원이 다 혜택 보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해당돼야 돼. 20년 전원이 걸려야 되는 거지. 한 명 안 걸리면 소멸하지 않는다. 어렵다. 이 얘기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다음에 문제 풀면서 몇 문제 연습하면 지문이 익혀져요. 자 여기고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제목을 한번 슬슬 읽어보면 돼요. 자 전세권에서는 한두 가지 볼 게 뭐가 있냐면 한두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394쪽에 전세 기본 얘기는 받고 전세금 증감 청구권 올려달라 깎아달라. 전세 등의 전세권에도 계약은 정했더라도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려달라 깎아달라. 그러면 이 증감 청구권은 증액, 감액의 줄임말인데 깎아달라? 올려달라. IMF 터지면 깎아달라. 주변에서 올리면 올려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권리야? 쌍방한테 있는 권리지. 쌍방. 응? 쌍방한테 있는 권리죠. 쌍방 모두에게 인정해요. 설정자도 권자에게, 권자도 설정자에게 인정하는데
이 증감청권이 어딨나요? 우리 중요한 민법 배우다 보면 올려달라 까달라 증감청권 어딨나요? 다 있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는 물건을 빌리든 임대차 채권을 빌리든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 상가임대차 빌리든 어디든 다 있어. 이거는 증감청권 올려달라 까달라. 근데 그럼 지상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 토지임대차 또는 일반 건물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권,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 증감 청구권, 상가 임대차의 차임 다 있어 다. 이건 여기까지 물건, 여기까지는 채권, 여기부터는 특별법 다 있어. 어디가 없나요? 지역권만 없어. 지역권에 지료 증감이란 말은 없어요. 거기 빼놓고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데는 다 있다. 물건이건 임대차건 특별법이건 다 있어요. 이거 없는 데는 없어. 쌍방 모델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든 얘들은요. 지상권의 지료 증감이든 전세권이건 주택임대차 차임이건 보증금 증감이건 어디에 있든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지상권자에게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에게 주택 임차인에게 상가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에게 전세권자에게 난 빌려 쓰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면 지상 30년 설정이 되면서 30년간 절대 지를 올리지 않는다. 전세권 10년 내주면서 10년간 절대로 전세금 올리지 않는다. 주택임대 겸해주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보증 올리지 않는다. 계약금도 올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해 무효예요? 유효해. 올려 못 올려요? 못 올려. 그런데 불리한 특약은 지상권 30년 맺으면서 전세권 10년 등기 내주면서 임대차 2년 3년 뭐 하면서 주택임대차 2년 맺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IMF 해례비가 터져도 IMF 해례비가 와도 절대로 계약기간 동안은 감액, 보증금은 차임은 월세는 감액하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을 맺었어. 계약기간 절대 깎지 않는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 이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다시 2022년에 IMF 터지면 감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또 어디에 있든 모두 형성권이야. 형성권 행사하면 반드시 증액에 감액에 응해 줘야 돼요. 자, 2022년에 내가 뭐 주택을 임대했어. 좋아. 상가를 임대했어. 뭐 토지를 임대차했어. 그래서 뭐 보증금 얼마에 반전세야. 월세 얼마 내는 집에 월세 100만 내기로 했어. 상가건 주택이건 뭐 토지건 건물이건. 2022년에 IMF 터지면서 주변 시세가 절반이 돼버렸네. 아직 계약기간이 2년 남았어. 내가 쫓아가서 주변 사정이 이러니까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월세 차임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깎아달라. 그랬더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다 하시는구나. 설정자가, 건물주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이 안 깎아줘. 그런 법이 어딨냐.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한 대로 100만 내야 되는 거지. 응? 나 감액 못 해줘. 형성권이야. 항상 반드시 응해줘야 되는 거야. 니네 형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갑자기. 말기 못 알아들어. 형성권이 뭔지 몰라. 이 말기 못 알아들으면 법용어 쓰면 안 돼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이런 권리는 있어. 계약기간 동안에 깎을 수 있어. 주변 시세 바뀌면. 소송 내야죠. 2년간 지금 50만씩 깎으면 1,000만 원이 넘잖아. 그건 소송 내서 판사님. 주변 시세 이래저래 해서 제가 3월 1일부로 50만 감액 청구했는데 이 무식한 인간이 감액에 응하지 않습니다. 감액하라는 판결 갑니다. 소송 냈더니 드디어 10월 1일 날 판결 났어. 감액해라. 50만 원. 감액하라. 판결 났어. 그럼 언제부터 감액되는 거야? 1번 판결일로부터. 판결 받은 날로부터 감액된다. 2번 행사한 판결 10월 1일이야. 행사한 날 3월 1일이야. 3월 1일로 돌아가서 감액돼야 되는 거다. 언제 들어가요? 3월 1일. 이게 형성의미야. 판결은 확인만 해준 것이지 판결 시로부터 감액되면 틀리는 거야.
항상 날로 들어와야 돼. 3월 1일로 들어오면 7개월이야, 지금 7개월. 7개월치 50만 원, 5치 30, 350만 원 안 내도 돼. 형성 의미가 뭐냐. 확인은 판결로 확인받을전정 판결일로부터 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한 날로부터 혈이 발생한다. 이들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특약 없어 올릴 수 있어. 특약은 없다면 올리더라도 증액 제한 규정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 이런 특약만 없었다. 뭐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만 없다면 올릴 수 있어. 올리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올릴 수 없고 한번 올릴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증액제한. 절대 5% 이상 못 올려. 몇 군데 있나요? 3군데 있어요. 이런데 증액제한 규정 없어. 이런데 얼마 이상 못 올린다면 없어요. 응? 자, 전세 등기난 전세권 1년에 얼마? 5%. 주거용 건물 1년에 얼마라? 5%. 상가보호법을 정받는 거 얼마? 5%. 상가보호법을 정받는 보증금 액수는 1년에 5%. 전세권, 주택, 상가. 3군데 말고는 1년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 뭐 미수 없어요. 없어. 어디도. 증액제한 딱 3군데 있다. 3군데만 증액제한이 있어. 주택, 상가, 전세권. 지상권, 토지 임대차, 주택도 상가도 아닌 공장, 창고 이런 임대차는 증액제한 없어요. 1년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 번 있다 없다? 없다. 이 3군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세한 용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좀 볼 것이냐. 저거 하나 보시면 396쪽 봐보세요. 이제 효력 파트는 다 봤어요.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효력 파트는 그렇지만 그중에서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 부속 청구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 건물 전세에서는 부속물. 토지 전세에서는 지상물. 그런데 건물 전세, 부속 매청권은 규정이 있어, 법조문이. 토지 전세권에 지상 매청권은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 규정은 없어. 규정은 없지만 이론상 인정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부속 매청권인데 전세 등기나 물건인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청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붙어있는 부속물 그거 뜯지 말아라. 매수해달라. 시가로 매수해달라. 누구한테 있는 걸릴까요? 쌍방 모두에게 인정돼요. 인정 권리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이 전세권자가 전세 등기 내놓고 이 전세 목적은 천장 에어컨을 다 달았어. 이게 부속물이야. 천장 에어컨을 다 달아놓은 거야. 저 시스템 에어컨을 막 뜯어가려고 그래. 야, 뜯지 말아라. 내가 시가로 매수할게. 라고 건물 주인이 전세권자한테 계약이 끝나는 날 부속물 매수를 청구했어. 청구하면 어떻게 됐어요? 전세권자는 정단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이번에 전세권자 설정자한테 전세권 등기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쫓아가서 그랬어요. 저기요, 천장 에어컨 매수하세요. 나 철거 수거 안 합니다. 시가로 매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 설정자한테 매수를 요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설정자의 그 천장 에어컨 다룰 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구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때 한해서만 매청이 있는 거야. 이 경우 아니라면요. 다 뜯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설정자는 권자한테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 설정을 매수 청구하려면 부속시킬 때 설정자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설정자가 매수 부속시킨 경우 이 천장 에어컨을 설정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때 한해서만 행사해라. 이들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가 하면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임차인들도 임대 내게 매청권 있어 없어요? 있어. 부속 매청권. 이 건물이라면 이게 뭐 주택이든 이것이 상가든 이것이 일반 건물이든 관계가 다 있어. 부속 매청권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 권리야?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야. 임대 매청권이 없어요.
그러면 부동의 부속물을 임대차라면 내 천장에어컨 설정했어. 뜯어갈 건지 매수시킬 것인지는 누가 결정한다? 임차인이 결정하지. 임대인이 야 뜯지 말어. 매수. 그래도 뜯어갈 수 있어. 물건에서는 이제 결론 냅시다. 지상권에서 지상매청권, 전세권에서 부속매청권, 물건에서는 매청권 누구한테 있다? 쌍방 모두에게 있다. 설정자도 권자에게. 다만 설정자가 권자한테 행사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권자들이 설정자한테 매수해 주세요 하려면요. 지상권은 먼저 갱신을 청구해서 갱신 응해 주지 않을 때. 전세권은 부속시킬 때 설 동의서 나오더라도 부속시켰거나 그래서 매수한 게 하나요. 한쪽 제한이 있어. 한쪽 한 거 제한이 있어. 이해되죠? 안 그러다 뜯어내야 돼. 하지만 임대차가 하면 오로지 임차에 걸리지. 임대인들은 매청원이 없다. 이해되죠? 쌍밭에 있는 권리가 아니야. 여기 가면 다 임대차 가면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비슷하지만. 자, 그런 얘기들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398쪽 봐보세요. 이 전세권은 이론이 없어요. 무슨 논리가 없어. 다 법조문 해석하는 거야 그냥. 법조문 자체가 다 쓰임새 있는 법조문인데 법조문 밑에 하나씩 그것만 풀어보면 되는 거야. 깊은 이론이 없어요. 그렇지만 398페이지에 법정지상권. 여기서 한번 나오네. 또 법정지상권이. 자, 보세요. 398쪽이에요. 1번에 법정지상권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자, 305조. 대지와, 그래도 이제 이 지문이 한 지문 나와요. 이렇게 오다가다. 대지와, 다른 말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토지만 특별 승계 때 매매교환 증여된다 봐요. 특별 승계인은 야 밑줄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 설정자에. 전세권자가 그럼 틀려요. 맨날 속이는 거 그거야. 한 집은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얘가 법정지상권자지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가. 나는 한국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잘못 그들의 잘못. 그들의 잘못. 아니 대한민국에서 고등교 받고 대학 나오신 분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읽고 해석을 못하게 만들면 잘못된 그 법조문이지.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구체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항상 토지와 건물 소 달라지게 됐을 때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건물을 존립시키고자. 토지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자였어. 대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어. 동일한 소유자야. 항상 출발은 이거야. 동일한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건물에 의리한 애가 3년간 전세 등기는 등기 났어. 전세권자야. 전세 등기 전세권자야. 그럼 현재 이 건물을 누가 쓰고 있어요? 얘가 사용하고 있지. 얘 등기는 안 해요. 전세권 등기 났어. 천세가 설정됐는데 토지만이 토지 건물이 다 같이 매매돼 버리면 다 같이 병한테 넘어갔어. 토지 건물이. 그러면 승계 받는 거지. 병한테 승계 주장해서 개혁이 끝나는 날 병한테 전세금 받고 나면 되는 거지. 근데 토지만 특별 승계, 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토지만 매매가 됐어. 토지만 증여가 됐어. 토지만 토지만 다 같이 함께 넘어가면 새로운 신소유자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토지만 소유자 바뀌었어. 토지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 1억에 매매했어. 등기 내버렸어. 토지 소유자는 이제 병으로 바뀌었어. 토지만 토지 둘 중에 하나만 매매 교환청에 대해서 바뀌게 됐어. 그러면 이 건물은 30년간 존립할 수 있는데 누가 법정지상권자냐?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을 쓰고 있는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라 얘가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라 설정자, 건물주 얘가 법정지상권자라는 거야. 말도 참 복잡하게 해. 얘가 법정지상권자라는 거야. 만약에 이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었는데 토지가 달라졌을 때 현재 건물 쓰고 있는 전세권자 을은 법정지상권자로서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얘가 왜 법정지상권자면 큰일 나는 거야. 전세권자 법정지상권자라면 전세계약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때려 부시라는 얘기잖아. 전세권자 나가더라도 건물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법정지상 줘야 돼 결국은?
설정자한테 법정장을 줘야지. 그나마 전세 기간 동안에 을이 빌려서 쓰고 있다가 을이 나가더라도 건물이 존립해야 되는 거지. 그럼 건물이 30년 존립하려면 법정장은 누구한테 줘야 돼? 건물주 얘한테 줘야 되는 거지. 얘한테 법정장을 줘버리면 이 3년 계약 끝나고 나가면 때려 부시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전세 설정자인 건물주가 법정장권자지 전세권자가 법정장권자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이 3년 뒤에 때려 부시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다. 누가 법정장권자다? 전세권 설정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속인다 맨날? 지문에는 전세권자가 이렇게 속이겠죠. 그렇죠. 법좀 한 조문이에요. 법조만 볼 줄 알면 돼요. 그 얘기만 볼 줄 알면 나머지 판례도 없는 거 갖고 이렇게 논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아직은. 그 다음에 넘기시면 401페이지에 3번 봐보세요. 전세금 반환 청권의 불량도 별표 쳐놓으셔야 돼.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다시 한번 봐야 돼. 이 전세권은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 3개 있어, 3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이 얘기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이 전세권은, 법조문 303조부터 319조까지 약 17개 법조문이 전세권에 관한 법조문이야, 이게요. 근데 모든 전세권에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또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에 뭐 한다? 금전에 환한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가 없어.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 이것이 임대차의 차임은 꼭 금전이어야 돼.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차임은 유상이면 돼. 유상이면 대가 받으면 돼. 쌀 3가마씩 줘도 차임이야. 근데 전세가 꼭 금전이어야 되는데 또 금전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세금이 꼭 있어야 돼요. 금전이 되는 것이지. 현실로 수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 없어. 주고받지 않아도 금전이라면 현실을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빌려준 돈으로 가름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이야.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주택임대차에서 채권자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1억 원을 임차보증금을 해서 네 방 2개 빌려줘. 그럼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게.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택임대차에서 주거용 건물에서 빌려준 돈 1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체하는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건 주택임대차건 빌려준 채권으로 가려면 돼. 다만 주택임대차에서는 그것이 주거 목적이 있느냐. 주거 목적 없이 확정일자라든가 대항력 같은 걸 이용해서 돈 받는 수단으로 써먹었을 때는 이게 무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거 목적이 있다면 기존 채권 가름하는 것도 무방한 거야. 거기 주택이건 전세권이건 그 자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전세금은 담보 물권적 뭘 갖는다? 성질을 갖는다. 담보를 성질을 갖는다. 담보라는 말이 뭐예요? 전세금은 빌려준 돈의 성질을 갖는 거다. 빌려준 돈. 목돈을 빌린 거야. 누가? 건물주가 전세 목돈을 빌린 거야. 목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 거야. 이자를 주지 않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거야. 그 이자와 사용료가 상계처리 되는 건데 언제 돌려줄 조건으로 목돈을 빌려준 거야. 전세권자가. 언제 받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 안 빼주면요. 약속한 날짜 돈 안 갚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은 인전, 담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모두 얘한테 인정해버려. 전세권자한테. 그래서 전세를 안 빼준다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경매 신청권 있어 없어요?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또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면 전세 등기한 전세권자는 저당권자 날짜 순위비계에서 경락대금에서 순위비계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선 변제권 당연히 있어요.
또 전세금은 이 전세금은 빌려준 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당권자처럼 전세금은 부종성, 수반성, 전세 등간 전세금은 물상돼 있음, 전세금은 불가분성. 이 저당권자처럼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간다 안 갖는다? 갖는다. 전세금 저당권처럼 네 가지 성질 다 가져. 전세금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 다목의 특질 네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 이 중에 출제위원들이 이 전세금의 수반성 이거를 그렇게 집착을 해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 이거를 집착을 해. 아주 나 따라 맨날 이 지문이야. 왜 집착하냐면요. 판례가 없걸랑. 다 법조문 수준이야. 근데 이 유일한 판례가 있어. 전세금의 수반성. 근데 이 판례고 읽어보면요. 그 별표 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어려워 이 말이. 예. 전세금은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성, 불가분성 띄는데 수반성. 이 전세금은 이 전세권이나 물건과 이 전세권, 수반은 같이 움직이라는 거잖아. 같이 움직이는 게 수반이야. 이 전세금 물건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야. 언젠가 전세기 끝나는 날 빼달라 내 전세 빼달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이 두 가지는 항상 결합이 돼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같이. 사람은 그림자처럼 같이 움직여야 돼. 둘 중 하나만 분리되면 안 돼. 이걸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라. 그런데 전세권이란 물건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전세 존속 중에 계약 존속 중에 이 말이 꼭 나와요. 계약 존속 중에 함께 움직이지 않고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이 전세금 야 내가 전세 2억 받을 거 있는데 이 다음에 내 대신 네가 받아가자. 오늘부로 내 전세금 2억을 너에게 양도한다. 네가 받아가져라. 전세 양도학서 썼어. 내는 네가 받아가져라. 계약서 다 넘겨줬어. 곁에. 그러면 등기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전세금 2억이 있어요. 전세 1년 남았어. 나의 채권자가 맨날 독촉으로 해. 야, 내가 1년 뒤에 2억 받을 거 있걸랑 전세 계약 끝나고 빼면 돌려줄게. 너 못 믿는데. 오늘 넘기래. 어떻게 넘겨? 채권 양도 쓰래. 오늘부로 전세도 홍남기가 집주인, 건물주 누구한테 갖고 있는 전세금 2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박 씨한테 양도한다. 양도 쓰래. 쓰고 계약서 갖고 그래. 계약서 줬어. 다 써줘. 양도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등기소 가서 전세권 등기한 걸 계약서 이전 등기 해주라는 거야. 근데 전세권 반환채권 양도했어. 각서 양도 쓰고요.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 안 해줬어. 그럼 전세권 안 넘어간 거잖아. 네가 넘긴 거잖아. 그럼 전세권, 전세권 이전 없이 이전 등기 안 해준 거야. 등기소 가서 전세금 반환채권만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 한 짓 한 거야, 얘. 이거 무효. 아무 효력 없어요. 전세권까지 이전 등기 받았어야 돼. 등기소 가서. 그런데 전세권 이미 소멸이 됐어요. 계약이 끝났어. 전속기간 만료시. 전세권 소멸시. 소멸이 됐는데 전세를 못 빼주네? 전세를 못 빼줘, 얘가. 채권자 독촉해. 야, 전세기간 끝났는데 전세를 못 빼준다. 받으면 죽겠더니 오늘부로 넘기래. 내가 받을 테니까. 그래서 소멸을 조건으로 만료, 합의, 해지. 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조건으로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권 이전 등기 안 해줬어. 전세권은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안 해줬어요. 이거 없이 그냥 전세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했어. 오늘부로 이 전세 반환 채권 양도한다.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한데 전세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이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은 거라는 거야. 하지만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참 유효하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 없기 때문에 이 전세금 얘한테 안 빼준다고 해서 이 양수한테 안 빼준다고 해서 양수인이 경매 신청권, 남들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유효. 그러면 너 어떻게 하셔야 돼? 존속 중에 불량도한 것은 무효. 소멸시 만료시 불량도한 것은 유효.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맨 이 지문 갖고 골라야지. 이 세세한 내용을 따라가서 못 골라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언제 불량도했다? 존속 중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 언제 불량도했다? 소멸시, 기간 만료시 불량도한 것은 유효. 요거 꼭 기억하셔요. 괜히 잘 나와. 그런 다음에 이 전세권의 불가분성, 뭐니 불가분성? 불가분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불가분성의 말이 뭐예요? 담보자분, 담보물권 전액, 받을 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가 살아있는 거지. 일부 변제한다고 돈 갚은 만큼, 변제한 만큼 담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가 행사되고 전부 살아있는 것이 바로 담보제도지. 돈 갚는 만큼 담보를 소멸하는 거 아니다. 자, 처음 문제 안 나보세요. 자, 전세 등기한 전세권이야. 전세금이 3억이야, 3억. 전세계 다 끝났어. 끝났는데 건물주가 2억 9,500만 원은 빼주는데 500을 안 빼주네. 그래서 여기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500은 2, 3일 내에 드릴게. 일단 나가시래. 500밖에 안 돼. 나갔어. 근데 이 안 준도 500을 끝까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몇 번을 동시에 안 줘. 그러면 말편할 때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면 이 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가 다 살아있는 거야. 그 때문에 끝까지 500 안 주면 이 500만 원 때문에 이 전세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500 때문에 전부 경매당하는 거야. 일부만 경매한 거 아니야. 전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의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일부 때문에, 전세금의 일부 때문에 전세권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의 불가분성이라 부르는 거야. 요거 용어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 오케이. 나머지 한번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제가 또 강조한 게 어디입니까? 참 전세권 한 문제 나오는 게 너무 억울해. 볼 건 많은데 잡다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406페이지에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별표 몇 개 쳐놨나요? 2개 쳐놨어. 이 판례가 또 중요해요. 최근에 전세권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최근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전세. 이 지문이 너무나 자주 나오는 지문이야. 목적물, 이게 토지건 건물이건 목적물에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다. 목적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 일부에.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 1000평짜리 토지에서 이렇게 300평만, 토지 일부만, 여기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 전세권 일부. 다만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해 줘야 돼. 2층짜리 단독 건물이야. 단독 건물 등기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단독 건물에서 1층만 전세권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방 3개짜리 집에서 방 하나만 전세권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일부에 설정했는데 전세 계약이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끝까지 전세권을 못 빼주네. 설정자가 몇 번 독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세월이 지금 6개월이 흘렀어. 그래서 드디어 전세권 경매 신청을 하려고 그래. 전세 목적물 안 되겠어요. 경매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목적 일부에 이렇게 일부에 전 설정했을 때 경매 신청권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쳐요, 일부에 미쳐요. 지금 학설이 대립이 돼서 학설이 대립에 있네. 전부설, 일부설 지금. 일부에만 미친다.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그러면 틀려. 1번 미치는 게 뭐냐? 경매 신청권은요. 네가 전세 등기는 부분, 여기는 토지 같으면 분할해서 분할, 토지를 분할, 분필, 토지를
분필해서 새로운 지번 붙여서 여기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이건 경매 신청권이 없어. 이 부분은. 건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 같으면 건물을 구분 건물화 시켜야 돼. 구분 건물화 시켜서 등기부 하나 돼 있는 것을 1층 등기부 표제부 갖고 울고 2층 표제부 따로따로 등기부 만들어야 돼. 이거 구분 건물화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만? 여기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은 경매를 집어넣을 권리가 없어요. 이거 일부에 미친다 뜻이야, 이게. 일부에. 자, 방 3개짜리에서 방 하나만 따로 건물을 표제부 갖고 울고 따로 등기부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방만 등기부 따로 만들고 건너방 따로 만들고 뒷방 따로 만들고 우리는 아파트 등기부 3개다? 막 자랑해. 야, 우린 4개야. 거실도 등기부 따로 냈어, 인간아. 일부가 분할도 구분도 안 되잖아. 방 하나만 따로 등기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럼 분할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이거 안 빼주면 할 수 없이 이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어. 일부가 분할이 안 된다면 전부를 경매할 권리는 없다. 이게 판례야, 이게. 상식 못 맞춰요. 그런데 우선 경매 신청은 일부에 미치지만 여기만 경매 집어넣어야 돼, 분할해서.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남들이 경매 집어넣을 때 경락대금에서 돈 받아가는 거, 경락대금에서 배당받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야 불러요.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쳐요, 일부에 미쳐요. 우선 변제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경락대금 돈 받아갈 때는 내가 잡은 부분,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 돈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분이 아닌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에서도 이 전세권자가 배당 들어가서 돈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경락대금은 내 거 부분에 나온 것만 받는 게 아니야. 전부에서 받아갈 수 있어, 경락대금은.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하고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치고 경매 신청은 어떻게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헷갈려. 그렇지만 난 이렇게 편하기 싫어. 근데 그대로 글 쓴단 말이야. 시험 장관 그렇게 나와. 경매에서 일부에 미치고 우선 전부에 미친다 이러지. 응? 이렇게 설명 안 해줘. 그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전부에 미치고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만 미친다. 꼭 기억하셔야 돼. 네.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세권 마친.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 주의할 것들. 다음 주에는 담보물권 좀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은 그 요약식 갖고 민사특별법도 출발할 거야. 첫 줄을. 5월달 첫 줄을요. 그래서 4월 말일까지는 계약법까지 정리하고 민사특별법부터가 요약집에서 첫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8주 요약 정리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열공하시고 열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아다 만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